자, 그 다음에 이렇게 권리 변동의 모습입니다.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요건 그냥 보시면 돼요.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4페이지 그 이제 보시면 교재 4페이지에 거기에 권리 변동 이렇게 나와 있죠. 권리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동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돌이에요. 갑돌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뭘 가지고 있나요? 집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지금 그림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이건 뭐예요? 좀 크게 그리려고 했는데 집이 요만한데 이거 차예요. 차가 더 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조그맣게 그린 거예요. 나름 현실성 있게. 차는 뭐예요? 동산이죠. 동산. 근데 부동산 학에서는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 학에서는. 그러나 민법은 분명해요. 뭐 아니면 도예요.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이다.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한다. 또는 부동산에 의제한다.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동산 학에서 학문적인 의미로 그런 것이고 민법은 얘는 동산입니다. 자동차가 민법에서는 뭐라고요? 동산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있잖아 얘가. 그죠? 그럼 얘가 권리의 주체고 요게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순이한테 이 을순이에요. 치마하고 요거 바지예요. 달라. 을순이한테 팔아요. 뭐를 한다 그래요? 판다는 걸? 재산권을 이전한다 그래요. 재산권을 이전한다. 아까 재산이 뭐라 그랬죠? 민법에서 재산이 뭐라 그랬죠? 물건하고 채권. 물건하고 채권. 그걸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편 물건법, 3편 채권법을 무슨 법? 재산법이다 그랬잖아요. 4편 친족, 5편 상속을 무슨 법? 가족법 또는 신분법 그랬잖아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그러니까 이게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돈을 얘한테 주겠죠? 역시 돈에 대한 재산권도 역시 이전해 준다. 이와 같이 이쪽은 집을 팔고 이쪽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얘는 매도인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매수인.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돈을 주는 계약을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 지금 권리가 이 매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죠. 권리가 변동하는 거예요. 얘는 매도인은 권리의 주체가 돼요. 얘는 권리의 주체에도 권리 주체끼리 그 권리를 이전시킨다. 어떤 권리? 객체에 대한 권리를 이전시킨다. 요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글로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얘 입장에서는 요 집만 가지고 얘기하죠. 집에 대한 권리를 얘는 뭐 하는 거죠? 취득했죠? 취득했다. 권리가 얘한테는 뭐예요?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집에 대한 권리는 없어졌죠?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소멸했다. 즉, 권리를 상실했다. 그거죠.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요?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재산권 이전됨으로써 소유자가 뭐 했죠?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걸 여기로 해야 되겠다. 여기로. 소멸. 발생, 변경, 소멸. 발변소. 요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을 뭐라고 하자? 권리 변동. 변동. 동이죠? 변경. 경이죠? 동이 큰 말이에요? 경이 큰 말이에요? 동이 큰 말이에요. 강조하면 똥. 큰 똥. 그죠?
그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뒷글자 따가지고 득실 변경이라고도 해요. 권리의 뭐라 그래요? 득실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득실 변경. 뭐를? 권리 변동을. 그럼 민법 총칙은 이걸 규율하고 있는 법이에요. 민법 총칙의 주제가 바로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 글로써 표시하면 4페이지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권리 변동 보시면 네모 1이 권리 발생이죠. 오른쪽에 네모 2가 권리 변경이죠. 네모 3은 뭐겠어요, 그러면? 권리가 소멸한다. 그럼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렇게 발생한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 보실 때. 자, 중요한 건 다 정리를 해드려요. 지금은 디테일하게 가지 말고 이제 그 틀을 보시단 말이야.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는 건 뭐란 말이에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또는 권리의 득실, 변경. 우리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경험할 때는 이쪽 아니면 이쪽일 테지만 공부할 때는 여러분은 전지적 신의 시점으로 봐야 돼요.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 경험해 보는 건 둘 중에 한쪽이겠지만, 그죠? 공부할 때는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권리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고, 이 입장에서 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거를 입체적으로 보니까 요런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권리 변동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권리가 변동했지요. 그죠? 왜 변동했을까요? 네? 매매해서 변동한 거예요? 이야. 그걸 바로 답을 찾아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바로 맞히시네? 제가 당황했어요? 공부에 소질이 있으신가? 잊어버렸어요. 다음 멘트를. 네, 좋아요. 권리 변동이 왜 생긴 거라고요? 매매 때문에. 그죠? 그럼 다시 권리 변동이 뭐라 그랬죠? 지웠는데. 권리의 줄여서 권리의 득실 변경. 왜 생긴 거예요? 그게 매매 때문에.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도미노.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밀었죠? 미니까 얘도 넘어지고, 얘도 넘어지고, 얘도 넘어지고, 아직은 얘들은 안 넘어졌지만, 쭉 돌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다치거나 죽겠죠? 죽었다고 치잔 말이에요. 근데 누가 밀었어요? 지가 밀었잖아요. 그쵸?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미는 행위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될 결과가 예상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손으로 얘를 밀었으면 얘 때문에 이게 넘어진 거죠. 얘가 넘어지니까 얘 때문에 얘도 넘어진 거죠. 얘 때문에 얘도 넘어지죠.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미는 행위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얘가 쓰러지는 결과가 나왔고, 얘가 쓰러지는 원인 때문에 그 다음이 쓰러지는 결과가 나왔고, 얘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법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원인이 있잖아요. 결과가 있죠. 그죠? 이게 원인이 되면 얘가 결과가 되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자? 인과관계. 법에서는 이 인과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구글에서 제가 본 건데 이 사람이 나비학자래. 세계적인 나비학자.
나비학자인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남이 하지 않는 일을 10년 하면 꼭 성공한다. 천재적 뭐예요? 체질보다 꾸준한 정진 노력이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 노력 속에 세월 속에 씨를 뿌려라. 그 씨는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성껏 가꿔야만 한다. 이런 사진을 딱 남겼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하는 내용은 뭘까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아니, 구체적으로. 성공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노력이 원인이 되어야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네.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아까 그 권리 변동한다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매매 때문에. 그럼 권리 변동의 원인은 뭐예요? 매매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봐요. 6페이지. 보시면 지금 뭐 법률행위, 법률요건, 법률사실 뭐 그런 거 다 분류하고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일단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관계? 인과관계. 자, 이게 원인이 있어요. 이게 이날 인자예요. 원인이란 뜻이에요. 결과. 과라고 해요. 결과. 과실이에요. 과실. 네? 과실.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선인 낙과 그래요. 불교 사상인데 착할 선이죠. 착한 게 원인이 되어서 즐거울 낙이죠.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게 원인이 되면 즐거움이 결과로 온다는 거죠. 이건 그냥 제가 불교 사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그림 스스로 밀었죠. 결과는 사망한 거 아니에요. 사망. 그죠? 또 두 번째 그림 노력했으니까 성공하는 거죠. 이 관계를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한다. 자, 다시. 아까 원인이 있었고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는 뭐라 그랬죠? 권리변동이라고 한 거예요. 권리변동.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죠. 민법에서는 권리변동을 결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권리변동이 됐는데 왜? 뭐 때문에 아까? 매매 때문에. 그럼 권리변동의 원인은 뭐였어요? 매매잖아요, 그게. 인과관계를 얘기했어요. 매매했기 때문에 집 샀다. 집 샀다는 말은 권리를 모았다는 거예요. 취득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또 소멸했다. 이게 뭐라 그랬죠? 권리 변동이죠. 그럼 권리 변동은 왜 생긴 거냐?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매매라는 거예요. 매매. 그래서 권리 변동, 우리 처음에 공부한 게 권리의 개념 봤죠? 권리 주체, 객체 봤죠? 그 권리가 변동했죠? 변동의 원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 변동까지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이거죠. 원인. 그게 매매라는 거야. 매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이거를 필요하다 할 때 요자예요. 조건 할 때 건. 요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타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과 효과론이 나오는 거예요. 효과는 결과고 요건은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소위 리갈 마인드 그래요.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방식의 가장 핵심은 인과관계예요. 저걸 원인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권리변동이 됐다. 권리변동이 왜 됐느냐? 매매했기 때문에. 그럼 매매한 것은 필요한 조건. 무엇을 위해서? 결과 발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 민법에서 말하는 결과는 뭐예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왜? 매매라는 요건을 갖추니까. 이런 사고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거 할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104조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게 나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말하는 뭐예요? 필요한 조건을 하나, 둘, 세 개를 갖춰라. 그러면 무효라는 결과가 오케이 나온다 이거예요. 틀에 맞춰가지고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법은 그걸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건을 변호사한테 의뢰할 때 법률 검토한다 그러잖아요. 법률 검토하는 게 뭐냐면 해당 내용이 이러한 조문, 구체적인 조문에 들어맞느냐 그걸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내겠다. 아시겠죠? 이게 법의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인과관계 이해하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봐요. 법률 효과가 뭐라고요? 효과? 권리변동. 권리변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효과라고 한다고요. 민법에서 말하는 효과 그래서 법률 효과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생기는 거예요? 이걸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건. 그래서 법은 다 요건과 효과예요. 어떤 규정을 보든지 의, 요건, 효과. 의, 요건, 효과. 항상 그래요. 책의 규정도 책에 쓰여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의, 요건, 효과. 의, 요건, 효과. 그래서 요건에 들어맞았을 때 효과가 발생한다. 지금 민법에서는 효과가 어떤 거라고요? 권리 변동.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 권리 변동,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원인은 요건. 그 요건은 어디에서 정했겠어요? 법률에서 정하니까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조건을 갖췄을 때 필요한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관계. 자, 그래서 거기 6페이지 보시면 3절 권리 변동의 원인 그랬죠. 자,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까지는 앞에서 본 거예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근데 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했으냐? 거기서 네모 1번이죠. 법률 요건을 갖추니까.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 법률 사실 우리 공부 안 했어야지. 신경 쓰지 마시고 법률 요건, 매매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죠? 넘겨보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권리 변동이 뭐라 그랬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다른 말로 권리의 득실, 변경. 근데 그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는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결과예요, 결과. 법률 효과. 법률 효과 발생의 원인은 매매. 이게 법률 요건이다. 요건을 갖추게 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건에 해당하는 건 원인, 효과에 해당하는 건 결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발생한다. 요것까지만 이해하셔도 큰 거예요, 오늘은. 자, 그 다음에 물권하고 채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구별을 해보시죠. 먼저 183페이지. 보시면 거기 표가 나와 있죠. 자, 그 표 보시면서 칠판 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물권하고 채권 아주 많이 쓰게 될 단어들이에요. 아까도 간단하게 봤지만 먼저 채권부터. 이거 뭔 그림이에요? 사람 그림 보여요? 이것도 사람이죠. 자,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특별히 정한 사람, 특정인이 특정한 사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야.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특이에요. 쓰리특. 그러면 이 특정인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요구당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요구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급부. 급부라는 건 다시 말하면 특정인의 행위를 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인의 행위. 자, 여기서 급부가, 이 급자가 무슨 급자예요? 줄 급자예요. 주다. 급부. 급은 주다. 부는 이것도 주다예요. 그러니까 급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는 거. 그걸 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한자만 어렵다 뿐이지 뭐. 그럼 여러분 채권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채권 개념 이해하시는 거예요. 채권이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채예요? 채권할 때 채. 빚채자예요. 빚채자. 그럼 채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빚을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 받을 권리. 근데 한자는 빚이지만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더 풀어주면 빚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행위를 이 행위가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죠. 그럼 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얘는 채권자. 얘는 갚을 의무가 있죠. 채무자. 그럼 얘가 뭘 해야 되죠?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갚는 행위예요. 돈 갚는 행위. 돈 갚는 행위, 그게 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채권이라고 했을 때 왠지 어렵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별거 아니에요. 자, 갑이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을과 자기 집을 팔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서를 썼죠. 그럼 얘를 뭐라 그러죠? 얘를 그쵸. 그럼 매수인은 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겨요? 돈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잖아요. 아니지. 집 미쳤죠. 네. 가끔 이렇게 미칠 수도 있어요. 네. 집 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죠. 그럼 매도인은 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겨요? 돈 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이건 이자의 권리고 이거는 이자의 권리고. 그러니까 매수인도 권리가 있고 매도인도 권리가 있는 거죠. 매도인은 다만 돈 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매수인은 집 내놓으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집을 줘야 되죠? 얘는 얘한테 뭐 해줘야 돼요? 매매 대금을 줘야 되죠? 서로 간에 의무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짝의 의무는 이 짝의 권리네요. 이 짝의 의무는 이 짝의 권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권리든 매수인은 집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채권이란 말이에요. 집 달라는 채권. 얘는 얘한테 돈 달라, 매매대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게 돈 달라는 채권인 거예요. 그럼 얘도 채권자고 얘도 채권자네요. 그러면 둘 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서로 채권자인데 얘는 무슨 채권자다? 집 채권자다. 얘는 무슨 채권자다? 돈 채권자다. 그러니까 우린 맨날 얘기하는 게 얘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 얘는 채무자 알겠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얘가 집을 줘야 되니까 집에 대해서는 채무자고 돈에 대해서는 채권자네.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것만 알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권리예요. 근데 요구하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돈 달라고 요구한다면 얘가 돈 주는 행위, 그게 급부가 돈 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집 달라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집을 주는 행위가 이게 급부가 되는 거예요. 급부의 내용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름을 붙여주란 말이에요.
먼저 금전을 달라, 돈 달라라고 하는 채권은 무슨 채권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금전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센스가 대단하신데? 금전 채권. 그러면 이자를 달라. 그럼 무슨 채권이에요, 이거? 이자 채권. 마셨어요. 이자 채권. 아, 이런 거예요. 이자 달라 그러면 이자 채권. 금전으로 달라 그러면 금전 채권. 외국 돈으로 달라. 그러면 외화 채권. 외화 채권. 네? 꼭 그걸로만 줘야 된다. 왜? 우리 보면 물건을 얘기할 때는요, 부동산, 동산으로 분류를 하지만 그거 아니면 안 된다. 특정되어야 된다. 특정물도 있고요. 아니, 다른 같은 물건으로 줘도 돼. 상관없어. 그거 아니라도 돼. 이거 종류물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대체할 수가 없는 물건이고, 종류는 같은 종류의 물건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는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특정물을 달라라고 하면 무슨 채권 그래요? 특정물로 달라. 아, 예를 들어서 토지는 대체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토지. 108번지 토지를 달라라고 했을 때 임의로 109번지로 줘도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대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채권? 아, 무슨 물? 특정물. 토지 같은 경우. 아니, 소주를 한 병 샀는데 소주에서 쉰내가 나요. 다른 소주로 바꿔달라.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런 거는 대체가 가능한 거니까 소주 같은 거는 무슨 물이에요? 종류물이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 많아요. 또는 얘를 다른 말로는 특정되지 않은 물건이다 그래서 불특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정물에 대해서 달라라고 하는 채권은 무슨 채권 그럴까요? 그렇죠. 특정 채권. 특정 채권. 종류물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물건으로 달라라고 하는 채권은 무슨 채권? 이건 종류 채권. 요게 조금 말이 어렵죠. 똑같아요. 그냥 달라고 하면 전부 채권인 거예요. 그럼 다시 매수인은 집 달라라고 했죠? 매수인은 무슨 채권? 집 채권인데 집은 무슨 물? 특정물이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무슨 채권? 특정 채권자. 매도인은 돈 달라고 요구하죠? 무슨 채권? 그렇죠. 금전 채권자. 그리고 채권과 채무라는 개념은 같은 말인데 채권이라는 건 결국 그 부를 요구하는 권리. 상대방이 뭔가를 요구하면 그게 전부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용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고용계약. 회사에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럼 직원은 뭐를 해주죠? 일해주죠. 사장님은 뭘 줘요? 급여를 주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채권?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얘한테 무슨 채권 가지고 있어요? 일시키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되 그 채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한다 그러면 전부 채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채권 채무자가 해야 되는 행위 요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자? 급부. 급부의 종류는 많아요. 제한이 없어요. 근데 급부가 만약에 이자 달라 그러면 이자 채권. 금전 달라 그러면 금전 채권. 그 급부의 내용이 뭐라면 특정물을 달라 그러면 특정 채권. 종류물을 달라 그러면 종류 채권. 이렇게 채권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름 못 붙이는 채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일하라는 채권, 노래하라는 채권, 영화 틀어달라는 채권 다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벗어나도 여러분 큰 거 한 거예요. 돈 받을 사람이 채권자, 돈 갚을 사람이 채무자.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만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지 않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셔도 큰 거예요. 자, 다시. 조금 더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갈 거예요. 특정 채권인 때, 그때 가처분하는 거고요. 보전 처분으로서.
금전 채권일 때 가압류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가처분 가압류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가처분 가압류는 가압류하는 사람의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특정 채권일 때는 가처분하는 거예요. 특정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가압류할 수는 없어요. 금전 채권 가지고 있는데 가처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만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재미로만 들으셔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수인이에요. 매매 계약을 하면 얘한테는 어떤 채권이 생겨요? 얘가 매도인이고. 그 집에 대한 채권이 생기죠. 무슨 채권? 특정 채권이죠. 그런데 얘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놈이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1억 원에 계약했는데 3억 원에 계약을 병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먼저 채권이 발생했죠. 그래서 얘가 이놈이 집 못 팔게 어떻게 해요? 미리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왜? 얘는 무슨 권자니까? 특정 채권자니까. 이때 가압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처분 신청한 다음에 이놈이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럼 얘가 이제 나중에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얘가 이겼다. 그러면 이건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게 가처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약속된 날짜에. 그러니까 갑의 집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해요? 일단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이라도 경매 처분해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 집행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 요놈이 이걸 갖다가 다른 데 팔아버리면, 소유권 이전해버리면 집행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가처분하는 거예요? 가압류하는 거예요? 이때는 가압류하는 거예요. 얘는 뭐니까? 금전 채권자니까. 가압류했는데 가압류한 다음에 갑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버렸다. 그 가압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넘기면 돈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자가 하는 거고 가처분은 특정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참고해서.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요는 뭐냐면 채권의 개념이에요. 채권이 뭐라고요? 으이씨, 채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했잖아요. 특정인에게 뭐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다시, 채권이 뭐라고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자. 그때 이 권리자를 채권자, 해야 될 의무자를 채무자, 이 행위를 뭐라고 해요? 급부. 말 뜻은 주는 거. 그걸 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채권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사람.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죠? 개나 짐승은 채권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면 채권의 객체는, 채권의 대상은, 채권의 대상. 객체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고 대상. 난 이 물건의 주인이다 그랬을 때 저는 주체, 이 물건은 대상이니까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니까. 그럼 채권의 객체는 뭘까요? 주체는 사람인 거 알겠어요. 사람이 갖는 거잖아요. 채권은. 대상. 네? 물건이요? 물건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물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객체는 급부예요, 급부.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돈 갚는 행위, 특정물을 주는 행위, 종류물을 주는 행위. 네? 그게 어렵게 얘기해서 급부고 그냥 채무 그러면 돼요. 어떤 내용의 채무냐 이거죠. 너는 어떤 내용의 채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느냐? 자,
임대차라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갑이 집주인이고 우리 월세 세입자예요. 집주인은 뭐라 그러죠? 얘는 차인이 되죠? 얘는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그 집에 남의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 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예?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뭘 달라고 해요? 월세에 대한 금전 채권자예요. 그죠? 얘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얘는 월세 내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게 다 채권이라고요. 돈 받을 것만 채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채권이다. 아, 나 모르겠네. 채권이 뭐지? 그러니까 채권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구권. 근데 채권하고 청구권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건데 그냥 거의 90%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은 한마디로 뭐다?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권리. 그러니까 청구권 들어가면 다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청구의 내용을 뭐라고 하자? 급부. 그러면 봐봐요. 갑이 집을 팔고 을이 집을 사요. 돈 주고 사요. 갑이 집을 팔고 파는 사람 무슨 인? 예. 얘는 그쵸?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집에 대해서 을은 매매 대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 채권자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채권자? 금전 채권자. 돈 달라고 요구할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뭘 요구해요? 집 달라고 요구하겠죠? 얘는 무슨 채권자? 특정 채권자. 집, 특정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자, 그럼 다시 이와 같은 계약을 뭐라고 했죠? 매매. 매도인의 급부는 뭐예요? 급부는 매도인이 주는 거. 매도인의 채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집 주는 거예요. 그게 급부의 내용이잖아요. 다시 매수인은 뭐 해줘야 되죠? 매매대금 줘야 되죠. 돈 줘야 되죠. 그죠? 얘가 하는 건 급부, 얘가 하는 것도 급부예요. 근데 급부 그러면 헷갈리니까 얘는 반대 당사자가 하는 급부다. 그래서 반대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급부와 반대급부. 주는 것과 반대 상대방 당사자가 반대로 주는 것. 급부와 반대급부. give and take. give and take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급부와 반대급부. 이해돼요?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잘 안 돼도 돼요. 또 하면 되죠, 뭐. 네. 계속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 채무자가 해야 되는 행위를 급부. 채권은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권리다. 그걸 채권이라고 이해를 한다. 근데 그러면 청구를 할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 달라고? 대금 달라고. 그럼 얘는 뭐 해줘야 돼요? 매매 대금 줘야 되죠? 이자의 급부 의무의 내용은 대금 지급이에요. 그죠? 매수인은. 자, 그런데 매도인도 채무자라면서요. 매도인이 채무자야. 그럼 뭐 줘야 되죠? 집 줘야 되죠. 매도인의 급부는 뭐죠? 집에 대한 이전. 매수인은 여긴 급부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반대 급부로서 뭐를 줘야 되죠? 매매 대금을 줘야 되죠. 결국 급부와 반대급부의 문제다. 이게 채무고 요게 채무란 말이에요.
이것도 채무, 이것도 채무. 둘 다 채권자. 그럼 매도인은 무슨 채권자? 매도인은 무슨 채권자? 매도인은 어떤 채권 가지고 있어요? 파는 사람은 매수인에게 어떤 채권 가져요? 예, 다시. 예, 될 때까지 할 거야, 씨. 자, 다시. 매도인이고요. 매도인. 얘가 집을 팔아요. 매수인이에요. 얘는 매매 대금을 주겠죠. 이렇게 돈을 줘요. 얘도 채권이 있고 얘도 채권이 있어요. 얘도 채무가 있고 얘도 채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 달라고 하죠? 뭐 달라고 해요? 매매 대금. 그럼 얘는 무슨 채권자? 네, 금전 채권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 달라고 그러죠? 집 달라고 하죠? 그럼 무슨 채권자? 특정 채권자. 자, 다시. 매도인의 급부는 뭐죠? 매도인의 급부는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매수인의 급부, 반대 급부는 뭐예요? 매매 대금 지급. 이게 바로 급부라고요. 얘는 뭐 해주는 거? 급부가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매도인이 주는 거는 집. 매수인이 주는 거는 돈. 그게 급부라고요. 근데 얘를 급부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얘도 급부라고 하지 않고 얘는 뭐예요? 반대 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급부에 대응하는 급부를 반대 급부라고 해요. 주는 거, 받는 거. 이게 용어니까. 채권 아시겠어요? 채권이 뭐예요, 한마디로? 에? 채권은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툭툭툭 하면 더 좋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 그거는 이제 강학상 문자에서 활자로 나왔을 때 그런 것이고, 채권이라는 뜻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간단해요.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생기면 전부 채권이다. 돈 받을 것만 채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본다 그래도 매도인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고, 매수인도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고. 그러나 그 급부의 내용은 다르다. 아시겠죠? 이해하신 거예요? 진짜로? 좋아요. 그러면 이해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자, 채권이 왜 발생하느냐 그거죠. 채권이 발생해서 여러분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있어요? 없잖아요. 발생을 해야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발생하냐면 441페이지.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잡하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거기 보면 계약의 종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제 다시 칠판으로 오시고. 자, 크게 두 개입니다. 어떻게 채권이 생기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반면,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불법행위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상호간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A라는 분이 B라는 사람에게 나 오늘 점심 먹어야 돈이 없으니 내가 내일 갚을게. 10,000원만 꿔줘. 갚을게. 해서 10,00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은 갚는다고 했으니까 10,000원을 빌려줬잖아요. 어차피 학원에 계속 나오시는 분이니까 떼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떼먹어도 말고. 그런데 이 분은 어쨌든
이 사람과 합의를 통해서 내일 돈을 갚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잖아요. 그런 걸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C라는 분이 D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일어나면서 커피를 쏟아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민법 750조에 따라서 민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채무자가 되고 싶다면 일어나서 앞에 그냥 한 대 후려치세요. 그럼 가해자가 되고, 그죠? 맞은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채권이 발생하는 건 두 가지예요. 지들끼리 합의를 했느냐, 합의해서 이렇게 돈 빌리기를 합의했느냐, 아니면 냈다 뜯으러 패느냐. 그럼 법에서는 그거 가만 안 놔둬요. 당연히 채권 발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지우고. 자,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발생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계약이라는 것도. 비전형 계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형 계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전형 계약은 뭐냐면 이 전자가 이렇게 쓰는 전자야. 무슨 전이죠? 법전의 형태가 있다. 그래서 법전의 형태를 둔 계약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전의 형태가 있다 그래서 전형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형 계약.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하죠? 법전의 형태가 아니다. 비전형 계약. 그럼 민법전에서 규정하는 형태의 계약이 몇 개가 있냐면 15개가 있어요. 15개. 그걸 이제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거죠. 자, 전형계약이 무슨 뜻이에요? 전형계약이?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이제 조문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형계약이에요. 441페이지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제목을. 재산권의 이전을 급부로 하는 전형계약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봐봐요. 갑이 집을 준다. 이게 급부의 내용이에요. 급부의 내용. 근데 그 집을 준다.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재산권을 이전한다라고 표현해요. 이러한 전형계약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얘가 이제 집을 주는 게 급부잖아요. 그러면 반대 급부로서 을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줘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증여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계약. 반대급부가 없어요. 재산권 이전에 대한 급부인데 상대 측은 반대급부를 아무것도 안 줘요. 이걸 뭐라 그런다? 증여.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공짜로 넘겨받는 거 아니에요 집을. 얘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중자 그래요. 수중자. 주는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중자. 숫자가 이렇게 써요. 증여를 받을 수. 근데 요것도 숫자야. 요것도 수고, 요것도 수예요. 요게 손이고, 요것도 손이에요. 두 손 받들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손이에요. 손. 두 손 받들어 받는데 한 사람이 주니까, 손으로 주니까 받는 거 아니야. 이건 줄 수. 요거는 받을 수. 매매 대금을 수수하고 이런 표현 나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매매 대금을 주고받고. 아시겠죠? 이건 줄 수, 요건 받을 수. 두 손으로 이렇게 공손히 바치는 거예요. 이게 손자고 요것도 손자예요. 네. 근데 손 2개가 있는데 손이 하나가 더 왔다. 이건 주는 손. 요건 받는 손. 손 3개.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중자에서 숫자는 무슨 수?
받을 수. 그럼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증여를 주는 사람은 증여자. 자, 반대급부로서 돈을 준다. 이런 전형계약을 우리는 매매라고 법이 정한 거예요. 급부에 대해서 반대급부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걸 매매라고 해요. 근데 얘가 급부를 재산권을 이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반대급부로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을 한다. 이러한 전형계약을 뭐라고 할까요?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환하면 물물교환 생각하잖아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물건 바꾸는 거. 그것만 교환이 아니라 민법에서 말하는 교환의 의미는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얘도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바꾸는 게 교환이다. 예를 들어 이쪽이 토지를 팔고 얘는 아파트를 팔고 바꿔요. 교환계약. 토지를 사는데 돈으로 줘요. 그럼 뭐죠? 매매. 토지를 넘겨봤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럼 뭐죠? 증여.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전형계약의 종류가 세 가지. 어떤 걸 급부로 했을 때 재산권 이전을 급부로 하는 전형계약은 세 가지. 뭐 있다? 증여, 매매, 교환. 김장 하셨어요? 김장? 김치를 줘요. 받는 사람이 고마워.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 뭐죠? 이건 증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김장을 이렇게 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모들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100포기를 해서 막 20포기씩 이렇게 막 주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고마워, 조카, 그런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럼 본인은 뭐 하겠다는 거죠? 수증자가 되겠다는 거죠? 제가 10만 원이에요, 이모, 그러면. 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매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모가, 아니, 나 돈 없는데 시계 풀러요, 그러면. 교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키 두고 가세요, 그러면. 교환이.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급부가 재산권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반대급부에 따라서 계약의 명칭이 달라지는구나. 매매했을 때 재산권 이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매도인, 얘를 매수인. 증여라면 증여자, 수증자. 교환이라면 그냥 교환의 당사자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형계약을 쭉 분류를 할 겁니다. 자, 우리 뭐 공부했어요? 다시 앞으로 가요, 이제. 지워야 되겠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재밌네요. 이렇게 복습하니까. 물권, 채권 구별하는데 채권이라는 게 뭐라 그랬지? 채권이 특. 한마디로 청구권이다. 그죠? 채권의 종류는 많다. 급부의 내용이 다 다르다. 그죠? 네. 권리변동. 아, 이것도 공부한 기억이 있어요. 권리변동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법률, 효과, 권리변동. 그 원인이 되는 걸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인과관계. 이것도 그렇고. 사진 있었죠? 네. 자, 이 권리변동의 모습이에요.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재산권 이전, 얘도 재산권 이전하는데 급부가 재산권 이전, 반대급부가 금전으로 재산권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매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돈이 아니라 땅이나 건물, 뭐 자동차다 그러면 뭐가 되죠? 교환. 이게 없으면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리가 변동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얘를 권리의 주체, 객체. 권리가 어떻게 된다? 변동한다. 권리 변동은 뭐라 그랬어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그랬죠. 자, 이렇게 또 없어집니다, 이제. 그 전에는 뭘 봤을까요? 아이씨, 다 가버렸네. 다시.
그래서 권리, 그랬을 때 권리의 종류, 우리가 봤던 거. 지배권은 말 그대로 지배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거. 청구권은 요구하는 거. 대표적으로 채권 같은 게 청권이다. 어디 있어요? 예, 채권. 근데 이 채권이 그냥 청권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이 요구하는 권리. 지배권은 말 그대로 지배하면 돼요. 물건 같은 거, 특히 소유권 같은 거. 사용수익 처분하는 게 지배권이에요. 형성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명령하는 거예요. 항변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행사를? 거절한다. 그래서 항변권은 거절권이다. 권리는 행사하고 의무는 이행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권리 주체에서 우리는 권리 능력을 봤어요. 권리 능력. 관련해서 자연인과 법인 받고 특히 사단 법인이 아닌 거.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어떤 거 봤죠? 종중. 그죠? 종중. 교회. 대표적으로. 나중에 이제 교회가 분열됐을 때 교회 재산의 귀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로서 뭘 봤어요? 물건. 물건은 어떻게 나눠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 어떤 거 그림이 떠올라요? 건물, 나무래요 또.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기억나시죠? 동산이란 부동산이 아닌 물건. 권리변동. 그래서 했던 거, 요거. 같이. 내용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복습은 어떻게 하셔요? 할 거 없어요. 뭐 배운 게 뭐 있어야지. 권리변동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권리가 뭔가? 어떤 권리가 있는가? 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복습하실 것도 없어요, 오늘은. 만약에 시간 되시면 그냥 책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해 안 가도 그냥 한번 보세요. 잠자기 딱 좋아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